주위에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각자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토크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늦더위가 약간 기승을 보내고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겨우 숨만 쉬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해를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잘하십시오. 네네. 여해를 위해서. 오늘은 이사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 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힘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내가 위안받고 싶은 그런 위인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감동받았던 어떤 롤 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분이 그런 분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면은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평화시냐, 전쟁시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물어보시는 거는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네. 나름대로 숨은 영웅이라고 그럴까요? 숨은 영웅. 예.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숨은 영웅이라고 하면은 딱 숨은 영웅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냐? 김천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잘 아시죠? 예, 저는 잘 알고 있죠. 한산대첩의 숨은 영웅. 아시다시피 내일 한산대전이 일어날 날인데 오늘 왜군들의 위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순신에게 알려준 장본인이 김천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역사 기술로만 보면은 이순신도 난중일기에 김천손이 와서 알려줬다는 말 아주 간단하게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진 의미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전투에서 상대방을 먼저 발견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레이더도 없던 그 시절에 그리고 남해는 섬이 많아가지고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요. 바로 앞에 앞산 뒤에 왔는지 멀리 있는지 아예 없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김천손이가 왜군 함선이 70척이 큰 배 몇 척, 중간 배 몇 척, 작은 배 몇 척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70척이 지금 견내량 너머에 있다 하는 것을 맨 첫 번에 본인이 발견해가지고 이순신에게 알려주는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발견 지점으로부터 이순신이 있는 당포 쪽까지 거리가 24km인데 그 더운 여름날 산길을 달려가지고 와서 어느 위치에 외선 70척이 있다 하는 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그걸 확인해 보니까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쪽을 쳐부시기 위해서는 그냥 맞닥뜨려서는 안 되고 이쪽 좁은 바다를 거쳐서 넓은 바다로 유인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포위해 가지고 경멸을 해야 되겠다. 하객진 전법을 이제 구상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대로 해 가지고 적군을 경멸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에 남는 한산대첩. 물론 싸운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공이지만은 그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 김천손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숨은 영웅이냐? 그 사람은 지금 같으면 당연히 큰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고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숨은 영웅이냐? 신분이 천하다 보니 그냥 알려줘서 고맙군 하는 걸로 넘어갔다 이거지요. 비슷한 사건이 그리스에서 BC 490년 있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마라톤에서 싸웠었지요. 그리스군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장군 밀치아데스는 그때 뭐가 급했는가 하면은 페르시아군이 한편으로는 육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해군을 아테네로 보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테네에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야 너네들 육군 다 전멸했어 죽었어 문 열어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테네가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 성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하는 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지요. 말도 없지요. 자동차도 없지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누구냐? 피디피데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빨리 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 사람이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는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 하고는 숨이 차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핏 보면 비슷한 스토리인데 피디피데스는 그리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사의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 마라톤 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기다 하면은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싸웠던 마라톤 본래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웅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천손이는 군인도 아니었어요. 명령을 받고 뛴 것도 아닙니다. 민간인으로서 오로지 자발적으로 애국심 하나를 가지고 뛰었다 이겁니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달린 거리는 24km, 지금의 마라톤 42km보다 좀 짧습니다만은 달리기에도 좋은 알맞은 거리이고 왜 김천선 마라톤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역시 결론은 이사장님은 숨은 영웅으로 애국 마라토너 김천손을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나마 이순신 장군께 감사드리는 건 난중일기에 김천손이 와서 정보를 주었다라는 딱 한 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난중일기에도 쓰지 않았다면 과연 김천손의 그 애국심이 지금 우리가 이런 주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나마 이순신 장군께 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김천손 마라톤은 언젠가는 이사장님이 그런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숨은 영웅은 또 누구입니까? 아, 예. 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누구나 이름을 다 아는 뭐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느꼈던 그런 리더십 중에 하나가 영국의 남극 탐험가 어리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셰클턴. 그분이 1914년도에 이제 28명, 28명의 대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남극을 탐험하러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를 약 하루 정도 남긴 상태에서 그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빙하 위에서 십몇 개월을 또 보내고 뭐 표범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손된 배 조각을 가지고 자그마한 보트를 만들어서 또 무인도를 찾아가가지고 엘리펀트라고 하는 무인도에서 또 28명이 전부 오랜 시간 또 버텨내면서 있었는데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먹고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갑판원도 있고 사실 뭐 지질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문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은 그 트러블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데 예를 들어서 갑판원에게는 무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시킨다든지 평소 때 배에서 하던 역할과 다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료 수집했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또 갑판원이 했던 그런 역할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조화롭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버텨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역시 휴대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하니까 상황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22명을 남기고 셰클턴이 작은 그 보트를 가지고 또 너희들 여기서 버티고 있거라. 내가 가서 구조할 수 있도록 큰 배를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635일 동안 28명이 전부 다 살아남도록 셰클턴은 물론 가서 큰 배를 데리고 와서 다 이제 이렇게 살려냈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28명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지질학자가 있는데 그 지질학자 이름이 뭐냐면은 레이몬드 프레슬리라는 지질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면은 저는 셰클턴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런 리더십.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가슴 속에 저의 숨은 영웅으로 잘 간직하고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감동스럽네요. 그분이 나중에 노벨상이라도 받았습니까? 그때 노벨상이 있었습니까?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이 아, 되었으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사장님의 숨은 영웅 또 저희 숨은 영웅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의 변화가 하도 또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위에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각자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토크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취지셨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배사는 희망을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을 위하여!